일단 보험회사가 제출한 모집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이는 가입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쵸?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당연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닷컴의 고기 굽는 변호사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출연 좀 해달라고 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저는 항상 이럴 때만 나오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보험회사 측하고 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사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해서 C73, C7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질병 분류 기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제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회사에게 암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일반 암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이 됐을까요? 네,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에서는 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의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의 암 보험금을, 그리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210만 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가 지금 진단받은 게 갑상선 암과 림프절 전이암 두 개를 진단받았는데, 그럼 보험회사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을까요? 네, 바로 약관 때문인데요.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전이암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피보험자는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지만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므로 증권상 기재된 일반 암이 아닌 갑상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인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10% 혹은 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암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으니까 그 갑상선 부위인 10% 혹은 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데, 갑상선암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까지 지급을 요청하는 그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설명 의무 위반은 계약 당시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설명하지 아니한 중요한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이암의 경우 이제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약관 조항, 줄여서 저희는 이제 원발한 기준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면 아까 말씀하신 원발 부위로 보상하겠다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니 갑상선암 진단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암 진단까지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서 일반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끝까지 이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거부를 했나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설명 의무의 논점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어떻게 이 설명 의무를 적용하면서 주장하는지가 바로 복잡한 부분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주장은 사실 뻔한 주장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몸 발암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약관 조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즉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설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설명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대부분의 설명 의무는 보험사가 이러한 두 가지 단계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저희 믿고 따라와서 소송까지 갔나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주라고 주장을 계속 했을 텐데 네. 그럼 법원에는 어떠한 주장이 왔다 갔다 했나요? 네, 그 주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서류를 법원 서류 이름이 바로 준비 서면인데요.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서로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겠고요. 네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즉 준비 서면이라는 법률적인 서류를 통해서 각자 주장을 하고 이걸 통해서 법원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고가 네. 그 법원에다가 소장을 먼저 접수를 하고 네. 그에 반박하는 내용을 이제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통해서 밝히고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틀리다 우리가 맞다라는 걸 또 우리 측에서 준비 서면을 주장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고가 돼서 소장을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은 준비 서면을 통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나요? 아무래도 이게 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통계청에서 발행한 KCD에 의거해서 판단했을 때는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으로 보기 어렵다.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일단 KCD라는 거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료를 말하는데 어떠한 진단명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제 K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에서 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 진단과 림프절 전이암 두 가지가 있는데 림프절 전이암이라는 게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일 뿐 개별적인 진단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이 이제 그런 주장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 주장은 원바람 기준 분류 유의사항은 그 KCD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른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의 대상이 결코 이제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네요.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중요 첫 내용이 번째 아니다. 항상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 또 설명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또 주장을 맞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법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네. 마지막 셋째가 이제 보험사가 주장을 한 것이 혹시나 이게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집인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모집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전이암의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설명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복잡하긴 하네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네. 드리고자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그 림프절 암은 뭐 갑상선암과 이제 별개의 암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약관에서 이제 암의 진단에 대해서 조직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병리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경우 암의 확정 진단으로 봅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가 그렇죠. 뭐 약간 내용을 여기다 띄워 올릴 건데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병리 의사로부터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판독이 돼서 이제 임상 의사가 C73, C77이라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이라는 두 개의 암 진단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정당한 진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약간 방법에 따라서. 네. 근데도 보험사는 뭐 어떻게 이제 주장을 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주장은 통계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네. KCD를 근거로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제 해석을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가?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근거로 이제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내에서 이미 네네.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은 별개의 암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입증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주장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검사를 했고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고 이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가 얘기한 게 원바람 기준 분류 약관은 본인들이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두 번째 주장이었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주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험자의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가 감액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원바람 기준 약관과 관련해서도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해왔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법원에다 제출을 했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분쟁 사항이었던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한다. 그랬을 때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맞습니다. 이행과 관련해서 또 주장이 들어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이 들어갔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느냐가 첫 번째고, 네. 대상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점이 네네. 되는데요. 일단 보험회사가 제출한 모집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이는 가입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수년이 경과한 뒤에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이라는 보험사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서류다.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설명 의무라는 거는 계약 체결 시 고객한테 이 얘기를 해서 네. 설명을 해줘서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또 보험사는 또 뭐라고 주장을 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서류이지만은 해당 모집인은 구상권의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를 계약 체결 시에 내가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당연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게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는 이제 모집경위서를 받아요, 설계사한테. 그랬을 때 이제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괜히 잘못됐다가 자기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봐라,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소액 사건은 뭡니까? 네, 소액 사건은 이제 법원에서 속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단만을 내리고 판결문에서 그 구체적인 판결 이유까지는 설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액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심이 끝난 거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이거는 비단 보험금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승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소를 하고 나서도 판결이 확정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확정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항소기간이라고 해서 2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네. 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 사건은 항소 아직 그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항소 기간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사건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거와 동일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죠. 보험금 다 줄 테니까 네. 소송을 취하해달라라고 네. 해서 이제 소송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처럼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뭐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혹은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집경위서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면서 보험금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쎄요, 뭐 제가 이런 관련한 사건들을 여러 번 해봤지만 네.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맞습니다. 또한 이제 소송 가기 전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니까요. 이런 사례를 보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보험사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